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사회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소개해줄 저희 사회학과 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20학번 정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2학번 이서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회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회학을 다른 사회과학들과 구분해주는 게 사회 자체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학은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제학은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식으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시스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다른 사회과학이라면 사회학은 사회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서영 학생님은요? 저는 사회학이 평범한 것을 낯설게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면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이 구조와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회학이라는 용어의 출발점을 알고 계실까요? 네, 저 알고 있습니다. 오. 1838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꽁트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사회학은 왜 정치학이나 경제학에 비해 출발이 늦었나요? 사회학이 늦게 출발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근대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학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500년 전, 300년 전 사회학이 태동하기 전에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사회 아니면 국가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 같고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자기가 태어난 신분에 맞춰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민, 그리고 시민들의 상호작용의 장이 되어주는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학은 과학혁명기 이후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일어난 사회의 큰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되던 왕조를 시민들이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봉건왕조의 연쇄적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체제 전환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새로이 발생한 이 사회라는 공간은 기존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민주주의 탄생, 시민의 출현, 평등과 자유의 확산, 개인과 사회의 역학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학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한 학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대표적인 사회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회학과 학생들이 보통 막디베라고 부르는데요. 마르크스, 디르켐, 그리고 베버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고전 사회학자로 꼽히는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유명한 저작에서 산업혁명 이후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노동자 계급의 비참한 현실 이면에 부조리를 낳는 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노동계급의 삶이 피폐해지는 과정에 주목을 하고 이후 그는 노동의 결과물을 노동자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인류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노동하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소외를 지적합니다. 디르켐은 프랑스 혁명 이후 무너진 공동체 유대를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친 저작인 사회분업론에서는 아담 스윈스 등의 경제학자들이 분업의 효용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회분업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유대를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 기능을 강조하게 됩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유명한 저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종교의 특성이 어떻게 개인을 낳고 이것이 자본주의 친화적인 시민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와 무관해 보이는 종교가 실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매우 훌륭한 역작입니다. 세 명의 학자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고 있어서 너무 다른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것이 사회학이 가진 힘이죠. 하나의 정답이 없는 서로 각기 다른 시각이 다른 이유로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사회학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설명층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명의 사회학자의 같은 사회를 보는 전혀 다른 시각. 하지만 어딘가 좀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결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사회에 대한 통념, 믿음 이런 것들에 반하는 설명들인 것 같습니다. 노동의 결과물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가져오는 비참함에 주목했던 것도, 그리고 분업이 분열이 아니라 유대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경제 생활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종교적 신념이 친자본주의적 태도의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도 신선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다른 시각들인데 공통적인 건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드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회학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낯설게 보기 혹은 전보, 디벙킹입니다. 평소문에 의문보를 달게 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익숙하던 것들을 낯설게 보이게 하죠. 미시적인 시각에서 혹은 특정 사안에 매몰돼서 현상을 단순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특정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힘,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각. 이것이 바로 사회학이 가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사회학과 친구들의 시각, 의견 이런 게 매우 독창적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낯설게 보기를 항상 실천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들이 사회학 전공생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회학의 영역은 언제나 무궁무진하고 매력적이고 항상 새로운 각성과 계몽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사회학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사회학은 땡땡땡이다. 저에게 사회학은 구글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이렇게 줌아웃해서 세계 전체를 보기도 하고 또 줌인해서 동네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학에서는 때로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으로, 또 때로는 상황적이고 미시적으로, 또 때로는 중간에 메조 레벨에서 사회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학을 구글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서영 학생님은요? 저에게 있어서 사회학은 튼튼한 등산화라고 생각합니다. 높고 험준한 산처럼 미지의 영역을 지나갈 때 그런 등산화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저의 열정을 담아서 더 높은 곳으로 끌어다 올려다 주기 때문에 저는 사회학이 튼튼한 등산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튼튼한 등산화이기도 하고 구글맵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사회학은 사회와 역사적 궤도를 함께하고 사회를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사회학학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시각이 모두 함께 존중받고 공존할 수 있는 이 사회학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그러면 신은경 교수님의 사회학은 땡땡땡이다. 이게 궁금합니다. 신은경의 사회학은 해방입니다. 사회학을 모르던 시절, 제가 고려대학교 문과대 인문학부로 진학한 후 처음 사회학 수업을 듣고 이 경이로운 마법의 세계에 빠졌던 시절이 정말 생생합니다. 카더라, 이래야 한다더라, 그런 사회적 규범과 통념이 반드시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 전까지 저를 구속하던 다양한 사회적 압력, 첫째 딸, 장녀, 한국 사람, 여자, 이런 개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그리고 실천적 용기를 함께 준 학문이었습니다. 다른 사회,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꿈꾸도록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학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신은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학이 지금의 교수님을 만든 거네요. 내가 생각한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구속하는 나에 대한 해방을 이루는 것, 저도 이뤄내고 싶습니다. 사회학을 공부 중이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도 사회학과 함께 멋진 인생을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윈담은 영화토론 소모임입니다. 우리는 격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 학기에는 단편영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완벽한 도미오리, 장편영화 똑바로 살아라, 500일간의 썸머, 보통의 가족 등을 함께 감상했고 서울 독립영화제에도 방문했습니다. 교실에서, 광장 잔디밭에서, 파티룸에서, 때로는 칵테일과 피자를 곁들이면서 우리는 깊이 사유하고 격의 없이 대화합니다. 영화와 사회학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담아내고자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학과의 영화 토론 소모임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번인과 기생충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에 건축학개론과 중경삼림 같은 낭만을 꿈꾸는 우리는 모두 청춘입니다. 민담이 여러분을 자유롭고 풍요로운 청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기장 한태원입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현재로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내 유일한 이론 중심 사회학 공부 소모임이자 학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별건 아니고 미국산 방법론 위주의 요새 사회학과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소위 해석적 전통에서의 사회 사상과 이론들을 다 같이 공부하고 또 세상사에 적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학에서 이론이 차지하는 위상을 대중음악사에서 락이라는 장르가 차지하는 위상이랑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한때 대중음악을 열어 젖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레전드들을 배출한 장르지만 동시에 이제는 모던 클래식이 되어서 모든 아티스트가 이따금씩 선망은 하지만 또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렇지만 또 락에서 기원한 여러 사운드와 요소들은 오늘날 대중음악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사회학에서 이론이 차지하는 것도 비슷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심오하고 또 트렌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만큼 시대를 관통하는 강렬함과 깊이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학문을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저희 모임도 비슷하게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근원이자 핵심에는 항상 이론과 해석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밴드 합주하듯이 세상사를 조망하는 사회학만의 독특한 시선을 연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에서 가장 큰 학문적 조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조의 학문인 사회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보는 시야를 바꿔주는 이론이야말로 가장 깊이 있는 사회학 공부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기본기라고 할 수 있을 테죠. 그렇다면 이론 중심의 사회학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저희 학회는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학을 연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캠퍼스의 낭만을 보다 지적인 방식으로 챙기고자 하는 학우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학문을 열성적으로 할 생각이 없더라도 함께하면 교양으로서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캠퍼스에서 봅시다. 안녕하세요. 법사회학회인 악법은 법과 사회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소모임입니다. 주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정 학회원의 발제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슈가 되는 사회 쟁점에 대하여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힘을 기르고 법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학회원들과 토론하며 논리적 사고체계를 함께 기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주로 법에 관심이 많거나 법조인을 꿈꾸시는 학회원들이 많지만 저희는 법학회가 아닌 법사회학회를 표방하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 그리고 사회적 쟁점의 법적 측면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뚜렷한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에게도 악법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회에 대한 높은 흥미와 관심을 펼치고 전공에서 배워가는 것들을 현실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농구 소모임 느박의 기장을 맡고 있는 23학번 김인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느박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의 프로농구 리그인 NBA를 간략히 부르는 느바라는 단어와 사회학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악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느박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모임은 주로 민주광장 앞에 농구 코트나 고려대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실제 훈련할 때 사용하는 화정체육관 보조 경기장을 대관해서 활동합니다. 느박 구성원들 간의 자체 경기나 훈련 혹은 다른 과 소모임과의 친선 경기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문과대학 농구대회, 과동아리 연합리그 등 다양한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구와 관련되어 다양한 활동 진행하고 있고 농구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사회학과 구성원이라면 남녀노소 학번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농구 동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은 사회학과 유일의 음악 소모임입니다. 우리는 흥겹고 끈끈한 분위기를 추구하며 밴드 활동과 노래방, 그리고 회식과 MT를 추구합니다. 작년에는 신입생 환영회와 MT를 했고 봄과 가을에 버스킹을 진행했으며 여름과 겨울에 공연장을 빌려서 밴드 공연을 했습니다. 음악을 꼭 잘하지 않아도 열정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음악은 오디션을 보지 않으며 공연 멤버를 제외하고 술과 음악을 즐기는 멤버라는 세션도 모집합니다. 사실 음악은 멤버가 절반이며 이는 저번 학기 기준 사회학과 최대 규모의 소모임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대학생활의 낭만과 여유를 실현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알의 하나된 악칠 야학입니다. 저는 야학 기장을 맡고 있는 유건영, 부기장을 맡고 있는 김민서입니다. 야학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사회학과 내 야구직관 소모임입니다. 야학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기활동입니다.
야학은 매월 야구 직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수도권 구장을 중심으로 야구 직관을 가고 여름방학에는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구장으로 야구 직관 겸 MT를 갑니다. 더불어 국제대회, 한국시리즈, 정기 고연전 기간에는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파티룸을 대관하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등 재미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야학에는 활발한 교류 활동도 존재합니다. 특히 영화토론 소모임, 민담과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대동제 기간 민담과 야학이 합동하여 주점을 열기도 하고 반야구나 티볼 등 소모임 간 교류전을 진행하여 여러 학우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야학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야구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도, 그저 학우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은 사람도 모두 들어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야구 아래 하나 된 악칠, 야학,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캠퍼스에서 만나요. 이제 사회학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을까요? 사회학은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다방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병폐에서부터 AI까지 사회학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동료로 가득한 전국 최대의 사회학과. 현장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선배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